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 삼육중학교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삼육초중고등학교는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에는 선별진료소가 차려졌고 2학년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대성고와 명륜초 병설유치원에 이은 학생 확진이어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원주 삼육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생의 아버지가 어제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월요일인 지난 21일 하루 등교했고 그제는 발열 증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를 즉각 폐쇄했고 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지난 월요일 120번째 확진자와 함께 등교했던 2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 학생 117명, 교직원 61명에 대해서 검사를 다 마쳤고요. 이 중에서 학생 48명, 교직원 7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자가격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삼육중학교 모든 학년의 수업은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정문을 함께 쓰는 삼육초와 삼육고는 어제 하루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고 오늘부터는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건 아닌지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원격 수업한 이유는 애들 친구 관계들도 예전만 못하고 주로 다 핸드폰으로 통화들 하고 카톡하고 하는 게 다죠. 애들은 애들대로 이렇게 수업이나 이런 게 뒤처질까봐 걱정하는 애들이 대다수고. 이른바 무실동 체육관발 감염 확산 때 고등학생 이 친구에게 친구 가족을 거쳐 다른 선생님과 유치원생까지 연쇄 감염이 4차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족으로, 또 직장까지 연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학교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강원 경찰 내부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임 강원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한 지 2달이 채 안 됐는데 경찰 안팎에서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달리던 SUV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가려다 다른 차량이 나오자 후진합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피해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운전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차에서 내립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A 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경찰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출장 간 경찰관들의 공짜 숙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영월 상동교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사를 위해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원 8명이 영월로 출장을 갔습니다. 경찰들은 한 리조트 객실을 잡아 머물렀는데 해당 숙소를 영월 지역 유지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청 감찰부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그 이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초에는 도내 한 경찰서 수사과장이 술에 취해 밤늦게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원룸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직위 해제됐고 한 달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이 새롭게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사건 사고가 잇따라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수사를 받는 상황. 최근 경찰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운항 장려금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 인수합병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버티지 못하고 몸집 최소화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선 운항을 하려면 기본적인 운항 실적을 유지해야 하기에 최소 인력을 놔두고 전 직원의 무급휴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서철의 최대 90%까지 올랐던 예약률은 광화문 집회발 재확산 이후 곤두박질 쳤고
강원도의 30억 원 규모 운항 장려금 지급도 무산돼 수입이 급감한 겁니다. 김포, 대구 노선은 당장 10월부터 운항을 취소하고 리스로 들여온 석대희 항공기 가운데 2대는 조기 반납해 제주 노선 1대, 최소 운영 인력 80여 명만 남긴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복수의 기업이 인수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전체 임원진이 이달 말 사직서를 내고 사실상 매각을 통한 생존을 최우선으로 구조조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여기에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속속에 잘 알고 있는 팀장들이니까 거기서 그 80명의 인원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 임원들이 일괄 사직했다는 거는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직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최악의 경우 강원도 관광을 외국 관광객에게 판매한다는 사업 모델은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손도 써보지 못하고 삼수 끝에 겨우 이뤄낸 모기지 항공사를 놓치는 겁니다. 지원해주기로 한 약속된 그거를 이제 먼저 이제 그 지원을 해주려고 이제 그 위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나중에 코로나 그런 상황들은 그 이행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초기 투자가 많은 기간산업 특성상 플라이 강원이 빠져나가면 양양공항은 다시 폐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월 최대 이용객 5만 명이라는 양양공항 깜짝 특수 대부분이 플라이 강원 실적인 것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모기지 항공사와 강원도 인바운드 관광이라는 사업 비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운항 장려금 등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출자 등 영향력을 가지고 지키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기지 항공사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동해북부선이라든가 교통망이 전부 다 이 양양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이제 갖춰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생 항공사로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플라이 강원이 벼랑 끝까지 몰리면서 양양공항과 강원도 하늘길 앞날까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요즘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취업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폴리텍 3대학이 체계적인 기술 교육으로 취업률 83%를 기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캠퍼스를 운영하는 한국 폴리텍 3대학. 2018년 기준 취업률 대학 공시 결과 2년제 학위과정과 1년제 기능사과정 취업률이 83%를 기록했습니다.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첨단화된 통합실습장에서 학습과 실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마한 결과입니다. 산업 현장처럼 한 공간에서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진행하는 러닝 팩토리 공간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한 것이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습교육 플랫폼을 개발해 지역사회와 공유한 상생 방안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습과 교육지 수준을 좀 높이고 4차 산업, 뿌리 산업에서부터 4차 산업까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함께 이렇게 좀 만들어서 대학생들까지도 와서 폴텍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강원도는 수소경제와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육성 필요성을 공감하고 취업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산업의 특성이 있는데 그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한국 폴리텍 3대학도 강원도의 권역별 특화산업 계획에 따라 자동차와 의료기기 학과를 원주 캠퍼스로 이전하고 학과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와 인제군, 고성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강릉시가 60억 원, 인제군 77억 원, 고성군 76억 원으로 집계됐고
복구액은 강릉시 143억 원, 인제군 183억 원, 고성군 17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는 복구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공과금 감면과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속초시 대포동도 이번 추가 선포 지역에 포함됐으며 지난번 1차 특별 재난 지역에는 삼척시와 양양군이 지정됐었습니다. 토지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손실액이 33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강원도가 연구 용역을 통해 핵심 규제에 의한 자산가치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환경 분야 손실액이 11조 원, 군사 분야와 산림 분야 손실이 각 10조 원 등 총 33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핵심 규제에 포함된 환경과 군사, 산림, 농업 분야에서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은 인제군으로 2,400제곱킬로미터였고 중복 규제가 가장 넓은 지역은 철원군으로 693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의 아들이 술에 취해 일반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쯤 양구군 양구읍에서 30대 A씨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일반인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원자력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데도 지역 자원시설세 세율은 낮아 각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습니다. 강원도는 세율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 환경 피해 복구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와 횡성에 이어 영월에도 로컬 푸드를 이용한 급식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월군은 올해 16억 5천만 원을 들여 기존 영월읍 농업인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와 지역 학교를 연결해 농산물 유통에 나섰습니다. 영월 지역의 47개 학교에 농산물이 제공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공동급식시설에도 유통될 전망입니다. 올가을 설악산의 단풍은 다음 달 17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해 단풍 시기를 예측한 결과 지리산이 가장 빠른 다음 달 12일쯤 절정에 이르고 설악산은 다음 달 17일쯤 절정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설악산 첫 단풍은 오는 26일 시작해 다음 달 18일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5에서 많게는 40mm,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도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강원 영동 지방과 전남 남해안, 제주 산지